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상당히 힘든 하루를 보냈고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좀 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개장 초에 상승 출발을 하지만 결국 뒤에 가서는 항상 하락이었고 어떻게 일주일 내내 전강 후약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어제는요. 식전부터 연준 출구 전략의 왼쪽 뺨을 맞고 장중 중국 PMI의 오른쪽 뺨을 또 맞아서 좀 얼얼한 상황이었는데요. 도대체 중국 PMI가 뭐 얼마나 어떻게 안 좋게 나왔다는 건지 사실 외신 브리핑은 간밤에 나온 최신의 이 소식을 보는 것이 원래 맞지만 HSBC PMI만큼 좀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뭐 중국 경제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뭐 안 좋다, 뭐 좀 조작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HSBC PMI는 민간 경제지표고요. HSBC PMI 좀 어감상 굉장히 좀 과학적인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좀 속된 말로 좀 이런 좀 HSBC PMI 어감이 좀 그런데요. 사실은 각 기업 구매 담당자들한테 이제 전화나 설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본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글쎄 뭐 괜찮은 것 같다, 좋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으면은 PMI 지수 50 이상이라고 경기 확장으로 해석하고요. 별로다라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절반이 넘으면 50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거를 경기 위축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좀 심리 지표라서 변동성도 좀 클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은 뭐 이 PMI라는 이 지표 자체에 대해서 뭐 좀 일회성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PMI라는 이 지표 자체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제조 PMI가 이번에 예상 못 미친 것은 물론이고 50 미만을 기록하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시아 증시 그리고 구리, 금속 같은 경기 민감 상품 시장을 뒤흔든 악재가 됐고요. 지금 표에 보시는 대로 중국 PMI 지수는 어떻게 보면 상하이 지수랑 비슷합니다. 저점 확인을 힘들게 한 3번, 4번을 한 다음에 이제 겨우 반등 중에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꺾여버렸다는 게 좀 불길하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세부 항목을 보시면은요. 신규 주문, 고용, 미출하 재고, 원료 구매 등 거의 모두가 감소하고 있고요. 모든 항목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다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신규 주문이 줄어드니까 재고량도 줄여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뭐 늘릴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고용도 줄고 그런 상태에서 원료 구매도 좀 줄여놓고 근데 좀 약간 꺼림직한 거는 이제 방향성이 우상향에서 우하향으로 뒤집혔다는 이런 체인지가 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제 뭐 일본 증시 7% 넘게 폭락이다, 급락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희한한 것이요. 상해 지수 있잖아요. 정작 본토의 반응은 그다지 뭐 격하진 않았습니다. 1.13% 물론 이제 하락은 하긴 했지만 이 정도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니케이 지수라는 거잖아요. 상해 지수는 지금 1.13% 보고 계시고 바로 이제 니케이 지수 넘어가시면은요. 하루 만에 7.32%가 빠져가지고요. 일본은 아직도 점심시간 휴장이거든요. 12시에서 1시까지요. 요때 그냥 멈춰 있다가 오후장 개장하자마자 그대로 그냥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요 3시간 만에 낙폭이 1000포인트가 넘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뭐 일본 경제 뭐 드디어 뭐 앞에서 누가 얘기하셨지만 아베노믹스가 뭐 부메랑을 맞은 가능성이 있냐, 뭐 아베노믹스의 역습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본 현지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니혼 게이자의 신문 1면입니다. 경제고 뭐고 다 떠나서 헤드라인 1면이에요. 어제 니케이 지수 7% 넘게 급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진화를 하려고 하고 표정 관리에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어제 급락은 중국 PMI도 있었지만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이 근원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니케이 지수 최근에 14,000 넘어가면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그리고 또 한때 월가에서 좀 문제가 제기됐었던 HFT라고 아시죠?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방향성이 한쪽으로 딱 강력하게 매수든 매도든 상향이든 하향이든 딱 잡히면 거기에 호가를 가지고 이 시간차 공격으로 엄청난 물량을 실으면서 방향성을 더 확대하는 매수면은 완전히 위로 치고 올라가게 하고 매도면은 밑으로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런 초고속 시스템 매매도 낙폭 확대에 기여를 했다. 그렇지만서도 결국은 이 같은 이 어제 낙폭은 일시적이 아니었겠느냐. 이찌짓대 끼나모 일시적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증시도 급락했고 우리나라도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생각했기에는
그래, 오늘 밤에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가 진정한 승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생각보다 좀 의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전합니다. 일단 이번 이 중국 PMI 급락에 대해서 시진핑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정부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자극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정작 시진핑 정부는 그야말로 공산당 색깔이 아주 짙은 사람이잖아요. 성장보다는 분배,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 PMI 급락은 개별 이슈라고 볼 것이 아니라 중국 2분기 GDP 부진한 상황을 예고하는 그런 경고 사인인 만큼 만약에 중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7%에 미달할 정황이 커진다면 그때는 나서지 않겠느냐.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의지는 보이지가 않는다. 분배는 잘 되고 있는데 성장은 약간 뒷전에 놔두고 분배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춰놓고 그 다음에 성장을 치고 밀고 올라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중국 PMI에 대해서 미국에서 반응이 의연했던 이유는 결정적으로 저는 시장의 이유를 여기서 찾아보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보시죠. 골드만삭스, 참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에서 금융이나 경제를 공부하는 학생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고요. 뭐 지금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그렇고 캐나다 중앙은행장도 그렇고 각국 중앙은행장이 대부분 뭐 이 골드만삭스 출신이죠. 그래서 회전문 인사라도 라는 말도 있고. 근데 어쨌든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이 이번 주 초에 나온 뉴스에서 2006년도에 매입해서 최근까지 보유하고 있던 세계 최대 자금 규모 중국 공상은행 지분을 갑자기 전량 매도했다는 뉴스가 이번 주 초에 있었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딱 3일 만에 갑자기 중국 PMI가 저렇게 박살이 나니까는 월가에서 야, 이거 봐라, 골드만삭스는 역시 좀 뭔가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좀 얘기를 의식했는지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랑페인 회장이 블룸버그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네요. 내용 보실까요? 수익 많이 보고 팔 때 돼서 파는 거지 중국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다. 입장 선회가 아니다. 앞으로도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중국 투자를 계속할 것이고 지금도 비중 큰데 계속 이걸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 PMI 일시적일 수 있다. 심리 지표로서 뭐 더 이상 확대 해석은 말자. 이렇게 투심이 형성됐다는 거고요. MSCI 한국지수로 바로 갈까요?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 대응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가 매수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그래서 MSCI 한국지수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좀 뒤져 있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 하락하면서 그 갭을 메우는 상황이었잖아요. 오늘도 역시 크게 긍정적이진 않지만은요. 일본 증시하고의 롱숏은 오늘도 잠깐 잊어버리고요. 과연 일본 증시가 어제 7% 낙폭에서 얼만큼 회복하면서 출발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외국인 투심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